중국 문자의 이해, 문자학 전문 용어 2. 학습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배울 한자를 미리 알아보겠습니다. 그림에 마우스를 올려서 확인해 보세요. 학습에 들어가기에 앞서 간단한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의 내용을 잘 읽고 정답을 맞춰보세요. 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과 학습 목표입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문자학에서 쓰이는 전문 용어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며 한호 글자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학습 내용과 학습 목표를 잘 숙지하고 학습을 시작해 보세요. 워밍업. 중국 문자에 의해 15주차 제2한 강의입니다. 이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자학 전문 용어, 초문, 통가자, 이체자, 연면자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500실용 한자 중에서는 한에서 호에 이르는 글자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문자학 전문 용어 중에 초문이란 어떤 글자의 처음 형태, 처음 생겨난 초기 형태가 바로 초문입니다. 그래서 문은 문자를 말합니다. 즉 상대적 개념인 후기자와 상대적 개념입니다. 통가자, 통가라는 의미는 서로 바꿔 쓴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어떤 글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음이 유사한 다른 글자를 빌려 쓰는 것이 바로 통가자입니다. 이 제자는 소리와 뜻은 완전히 같지만, 그러니까 모양만 다른 글자, 즉 모양이 다르지만 소리와 뜻이 같은 글자, 완전하게 같은 글자가 바로 이체자입니다. 문자에게 쓰이는 연면자는 두 글자 또는 그 이상의 글자가 모여 하나의 뜻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연면자입니다. 사실 그런 개념에서 본다면, 즉 예전에, 즉 고대 시대, 즉 근대 이전의 시대, 즉 청나라 이전의 시대, 즉 고문을 주로 오늘날 백화의 상대적인 개념, 즉 고문을 쓰던 시대에는 한 글자가 하나의 단어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두 개 이상의 글자가 하나의 단어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연면자고요. 오늘날 중국어, 오늘날 백화문은 대부분의 단어들이, 중국어 단어들이 두 글자로서, 두 글자 혹은 두 글자 이상으로서 하나의 단어를 이룹니다. 따라서 오늘날 대부분의 어휘들은 연면자라고 할 수도 있죠. 문자학 전문 용어. 그러면 문자학 전문 용어 초문부터 좀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초문, 그 밑에 써 있는 후기자와 대별해서 상대적인 개념으로 어떤 글자, 어떤 문자가 처음 생겨날 때의 처음 모양 형태가 바로 초문이다. 어떤 글자든지 처음 형태가 바로 초문이라고 표현을 한다. 예를 들어서 스스로 자자, 이 글자는 코를 형상해서 그린 상형 글자이죠. 뒤에 이 글자가 스스로 나 자신이라는 의미가 더 확대가 되자 그 밑에 줄비자를 붙여서 코비자가 생겨나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 코비자가
자신 스스로 하는 뜻으로 쓰이게 되자 이 스스로 자자가 코라는 뜻은 비자를 붙여서 코 비자가 대신하게 된 것입니다. 예, 그 기자, 이 글자는 본래 쌀을 가부끼는 키, 여러분들 키 압니까? 그 전에 곡식의 이물질을 걸을 때 그 바람이에서 나부껴서 사용하는 그 공구가 바로 키죠. 그러한 키를 그린 상형 글자인데요. 뒤에 그라는 뜻의 대명사로 쓰이게 되자 대나무 죽을 붙여서 키를 나타내는 글자를 새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즉 스스로 자자는 코비자의 초문이고 스스로 자자가 원래는 코의 의미죠. 그 기자는 바로 우리가 말하는 키 글자의 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더 예를 든다면 올레자 같은 경우 보리맥자의 초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초문의 형태 그 이미지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통가자, 통가의 의미, 즉 어떤 글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음이 유사한 다른 글자를 빌려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통가라고 합니다. 서로 빌려 쓴다. 즉 이시자와 때시자 발음이 같죠. 하지만 그 뜻은 서로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 둘이 어느 때는 또 서로 바꿔 쓰기도 합니다. 이러할 때 음이 서로 유사한 것을 서로 바꿔치기 한다. 그래서 통가자라고 명명을 합니다. 그런 걸 통가라고 하고요. 그러한 행위가 이루어진 글자가 바로 통가자죠. 즉 어떤 글자가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아 발음이 유사한 다른 글자를 쓴다거나 또는 다른 사람이 불러주는 내용을 받아 적을 때 발음이 유사한 다른 글자를 잘못 쓴 것이 오래돼서 이렇게 하나의 특수한 현상으로 굳어진 것이 바로 통가자 현상입니다. 이 통가자는 본래 그 글자가 없어서 발음이 비슷한 다른 글자를 빌려 쓰는 가차와는 다릅니다. 글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발음이 같은 글자를 빌려 쓰는 게 바로 통가자고요. 가차는 그 글자가 없어서 대신 빌려 쓰는 글자가 가차입니다. 그래서 가차된 글자는 한 번 쓰면 그 자체가 굳어져서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지 않고요. 통가된 글자는 잠시 빌려 쓰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순간이 지나면 다른 곳에서는 원래의 역할대로 원래의 의미대로 활용이 되는 것이 바로 통가자겠죠. 즉 자신의 뜻이 계속 살아있는 것이 통가자입니다. 이 시자는요. 소리와 뜻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같아요. 하지만 모양이 좀 다른 글자. 음과 뜻이 같지만 모양이 다른 글자가 바로 이체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잔배자 있지 않습니까? 나무목에 안일부자, 안이불자에 그릇명자 쓰는 것이 같은 의미의 같은 글자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나무목을 대신해 쓰는 사람이 있고 사람에 따라서 그릇명자를 아래에 두고 쓰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 자취를 나타내는 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천천히 갈 착자를 붙이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발을 나타내는 부분을 붙이는 사람도 있고요. 옆에 고자도 비슷한 경우죠. 같은 경우입니다. 오늘날에는 일반적으로 거기에 제시한 두 글자 중에 앞에 있는 글자들을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때문에 뒤에 있는 글자를 이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체자를 전문적으로 살피는 그런 자전, 공구서도 나와 있고요. 이 이체자는 시대마다 모양이 많이 다르기도 합니다. 여러 원인이 있죠. 예를 들어서 당시에 그 왕조의 황제 이름을 피해서 써야 할 경우에 한획을 줄인다든가 등등의 수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연면자, 한자는 일반적으로 산, 수, 사람
인자, 즉 산, 물, 사람 이와 같이 한 글자가 하나의 뜻과 하나의 발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연면자는 두 글자 또는 그 이상의 글자가 모여 하나의 뜻을 나타내게 되죠.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 백화문이 아니라 즉 고문, 근대 이전에 일반적인 경우이죠. 고문에 사용했던 일반적인 경우이죠. 오늘날 백화문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글자가 연면자에 속하는 두 글자 이상으로 한 단어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사전에서 그 글자를 찾아보면 그 글자의 뜻이 나와 있지 않고 항상 합해진 형태로만 존재합니다. 대부분 발음상 첫 소리가 같거나 혹은 쌍성 첫 소리가 같거나 아니면 그 나머지가 소리가 같은 처분의 특징도 있습니다. 그 규칙에 따라서 연면자의 규칙에 따라서 첫 소리가 같은 경우에 그것을 쌍성이라고 합니다. 팽배의 배자도 사실은 같은 피읍 비읍 계열이고요. 방불 비읍 비읍이죠. 영농 리을 리을입니다. 포복도 피읍 비읍 같은 계열이고요. 회황 히읗 히읗입니다. 이렇게 첫 소리가 같을 경우에 두 번째 소리가 같은 첫분인 경우 찰난 안이죠. 흉옹 용용입니다. 회회회회입니다. 소요 요요입니다. 그리고 겹쳐 쓰는 것도 있어요. 총총, 진진 이런 것도 있고요. 발음과 상관없는 요즘 단어들도 있죠.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오공, 이건 진해를 말하고요. 부용, 앵무 이러한 것들이 발음과 상관없이 쓰여진 연면자입니다. 한호 글자. 그럼 다음 500시령 한자 중에 한에서 호에 이르는 글자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글자 춥다, 차다라는 의미의 한자입니다. 이 글자는 진면자, 진면자 그리고 4개의 뜻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뜻과 뜻인데요. 하나하나 본다면 사람인자 있죠. 진면자, 움집 있죠. 풀더미 있죠. 그리고 추위를 얼음빙자 있습니다. 즉 사람이 움집에서 풀더미로 몸을 감싸 추위를 막는다. 복잡합니까? 거기에서 춥다라는 의미가 생겨나게 되었다. 뜻은 춥다, 음은 한, 병음은 한입니다. 부수 진면자이고요. 4개의 뜻이 모여서 이룬 글자 회의 글자입니다. 각골문은 보이지 않습니다. 금문과 소전 유사한 형태를 지니고 있고요. 예서와 해서 같은 자형입니다. 엄동설한, 아주 심한다는 의미죠. 눈 내리는 깊은 겨울, 엄동설한, 눈 내리는 깊은 겨울에 심한 추위를 말할 때 바로 엄동설한이란 표현을 사용합니다. 다음에 한나라 한 혹은 한수 한입니다. 삼수와 물수와 그리고 음을 나타내는 탄자인데 그게 한 부분 생략을 해야 되겠죠. 탄자의 한 부분을 생략을 해야 됩니다. 옆에 부분요. 즉 음과 뜻이 만나 이루어진 글자 형성 글자입니다. 즉 진흙이 많은 장강의 상류인 한수를 뜻한다. 진흙이 많은 장강의 상류인 한수를 뜻한다. 진흙을 나타내는 부분, 물을 나타내는 부분 합쳐서 한수, 한나라, 한자입니다. 우리 한강일 때 한자죠. 뜻은 한수,
물 이름이죠. 강물 이름입니다. 음은 한, 병음은 한, 부수는 물수입니다. 그 다음 나라 이름 한 혹은 크다란 의미의 한자입니다. 이 글자는 중국 전국시대에 있기도 했고요. 중국의 전국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제후국제 하나이기도 하고요. 우리 예전에 사만, 마한지난 변한,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 우리 한국이라는 의미가 어디서 왔나? 그것도 이견이 있지만 하여간 이 나라 이름을 나타내는 한자입니다. 이 글자는 열십의 조자, 이게 음을 나타내고요. 위자, 이게 뜻을 나타냅니다. 즉 우물 구덩이를 에워싸고 있는 위자, 에울 위자죠. 갑옷 위 혹은 활집 위, 우물 난간을 뜻하여 뜻하며 나라 이름으로도 쓰인다. 즉 우물 난간 혹은 나라 이름을 뜻한다. 뜻은 우물 난간 혹은 나라 이름, 음은 한, 병음은 한, 부수는 위자입니다. 음과 뜻이 만난 글자로서 형성 글자입니다. 다음은 합하다라는 의미 가진 합자입니다. 이 글자는 뜻과 뜻이 만난 글자입니다. 모을 집자의 의미고요. 입구자 의미죠. 즉 여러 말이 하나로 보인다. 여러 말이 하나로 보인다. 합하다라는 의미가 나왔다고 해요. 뜻은 합하다. 음은 합, 병음은 허, 부수는 입구자입니다. 뜻과 뜻이 만나서 이루어진 글자, 회의 글자입니다. 오합지졸이란 말이 있죠. 까마귀 오자, 합한 합자. 까마귀가 모인 것 같은 무리라는 뜻으로 질서 없이 어중입도중이가 모인 군중 또는 제각기 보잘것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말할 때 오합지졸이란 표현을 씁니다. 이 글자의 그 자형의 변천 과정을 보면 갑골문에서 오늘날 해서에까지 크게 자형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즉 갑골문, 금문, 소전, 예서 해서 자형의 형태가 유사합니다. 다음은 해치다라는 의미의 해야 해자입니다. 이 글자도 뜻과 뜻이 만난 글자입니다. 집면자, 그 다음에, 즉, 집에 둘러앉아 어지러이 헐뜯는 말을 한다는 데서, 해치다라는 의미가 나왔다고 해요. 집에 둘러앉아 서로 어지러이 헐뜯는다, 그래서 해하다라는 의미가 나왔다고 합니다. 뜻은 해치다, 해하다, 음은 해자고요. 병음은 하이입니다. 부수는 진면자이고요. 뜻과 뜻이 만났으니 이것은 회의 글자에 속합니다. 갑골문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음유해물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즉 겉으로는 유순하나 속은 검어서 남을 해치려는 간사한 사람을 말할 때 음유해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음 바다의 의미를 가진 바다해자입니다. 뜻을 나타내는 물수와 음을 나타내는 매자가 합쳐진 글자죠. 형성 글자입니다. 여러 갈래, 매자, 여러 갈래 강물이 다 모이는 곳, 즉 바다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뜻이 바다, 음은 해, 중국어 발음은 하이고요. 부수는 물수입니다. 음과 뜻이 만난 형성 글자입니다. 갑골문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금문과 소전이 자형이 유사합니다. 예서해서 같은 자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의 일속이란 표현 많이 쓰죠.
창해 푸른 바다, 큰 바다를 말합니다. 큰 바다에 던져진 좁쌀 한 톨, 일속 좁쌀 한 톨이죠. 즉, 지극히 작거나 보잘것없는 존재를 말할 때 창해 일속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다음은 다행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행자입니다. 이건 일찍 죽을 요자와 그 다음에 역자가 합쳐진 글자네요. 즉 일찍 죽지 않았음. 또 뜻과 뜻이 만난 것에서 다행이라는 의미가 되었다. 그래서 뜻은 다행, 음은 행, 병음은 싱, 부수는 간자입니다. 방패간자. 뜻과 뜻이 만난 회의 글자이고요. 각골문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금문, 소전, 그리고 예서, 해서, 소전은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천만다행이란 말이 있죠. 천만은 천만, 천번, 만번, 수만 번이라는 표현입니다. 많다는 의미죠. 매우 다행하다라는 표현이 바로 천만다행이라는 표현입니다. 다음은 향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향자입니다. 이 글자도 뜻과 뜻이 만납니다. 진면자, 입구자. 즉 집의 북쪽, 여기서 입구 창을 말합니다. 집의 북쪽 창을 본뜬 글자입니다. 북쪽 창은 남쪽 창과 맞바라보고 있다 해서, 마주보고 있다 해서 향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뜻은 향하다, 음은 향, 중국어 발음은 향입니다. 부수는 입구자입니다. 이 글자도 뜻과 뜻이 만난 회의 글자입니다. 갑골문부터 해서에 이르기까지 글자의 변천 과정 보면 갑골문에서 오늘날 해서에 이른 향에 이르기까지 크게 글자의 차이에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 고사성어 중에 향, 양, 화목이라는 말이 있어요. 햇볕을 바라는, 햇볕을 받은 말이죠. 볕을 받은 꽃나무라는 뜻으로 높게 잘 될 사람을 말할 때 향, 양, 화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음은 허락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허자입니다. 이 글자는 말씀언, 뜻을 나타내는 말씀언과 음을 나타내는 오후 오자가 합쳐진 글자로서 형성 글자입니다. 어떤 말을 듣고 의견이 나처럼 분명하게 합치되어 어떻게 하죠? 허락합니다. 그래서 허락하다는 의미가 나왔다. 그래서 뜻은 허락하다. 음은 허, 병음은 쉬입니다. 부수는 말씀언이고요. 음과 뜻이 만난 글자, 형성 글자입니다. 갑골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금문, 소전 유사하죠. 예서에서 글자 차이가 같고요. 면허, 계전이란 성어가 있습니다. 스승이 예술이나 무술의 깊은 뜻을 모두 제자에게 전해줌을 이루는 말이 면허, 계전이란 표현입니다. 나타나다는 뜻을 가진 현자입니다. 이 글자는 소전, 금문, 각골은 보이지 않고 있네요. 이 글자는 구술옥자와 볼견자가 합쳐진 글자인데요. 구술옥자 뜻을 나타내고 볼견자 음을 나타냅니다. 즉 옥을 갈아서 광채가 난다, 드러난다 해서 나타나다라는 의미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뜻이 나타나다, 음은 현, 병음은 시엔, 부수는 구술옥입니다. 음과 뜻이 만난 글자, 형성 글자입니다. 다음은 모양, 형상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형자죠. 음을 나타내는 부분과 터럭 삼자, 뜻을 나타내는 부분 합쳐진
형성 글자입니다. 예, 이 글자는 터럭과 색채, 터럭삼자, 터럭과 색채가 질서 있게 나 있다, 형자. 나 있는 얼굴, 모양을 나타낸다. 그래서 이 글자의 뜻은 모양, 음은 형, 발음은 싱, 부수는 터럭섬자입니다. 터럭삼자, 음과 뜻이 만난 형성 글자입니다. 예, 이 글자는 금문과 갑골문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소전, 예서, 해서 글자 자형이 같습니다. 오면, 곡형이란 말이 있네요. 까마귀 얼굴에 따오기 같은 형상이라는 뜻으로, 그래서 굶주려서 매우 수척한 사람을 말할 때 오면 곡형이라는 표현을 쓴답니다. 다음 글자는 형을 나타내는 형자입니다. 입구자에 사람을 나타내는 글자. 즉 아우를 타이르고 입구자, 지도하는 사람. 즉 형을 말하죠. 뜻은 형, 음은 음도 형이고요. 형. 병음은 시용입니다. 뜻과 뜻이 만난 회의 글자입니다. 여러분 호용호재란 말이 있죠? 우리 전에 난형난제란 말도 배웠고요. 즉 썩 가까운 벗의 사이에 형이니 아우니 하고 서로 부를 때 호용호재란 말을 하죠. 즉 매우 친한 관계를 말할 때 호용호재한다라고 합니다. 갑골문, 금문, 소전, 예서, 해서 그 형태가 글자 자형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글자의 변화가 크게 발생하지 않았네요. 호수를 나타내는 의미를 하는 호수 호자입니다. 이 글자는 뜻을 나타내는 물수와 음을 나타내는 오란개 호자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즉 가장자리가 들쭉날쭉한 소위 아래턱 쭈글거리는 모양이래요. 쭈글거리며 늘어진 살 모양에서 연못인 호수를 뜻하게 되었다. 가장자리가 쭈글쭈글한 연못을 뜻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뜻이 호수, 음이 호, 발음은 중거 발음 후입니다. 부수는 물수이고요. 음과 뜻이 만난 형성 글자입니다. 금문과 갑골문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고요. 다음은 부르다라 의미를 가진 호자입니다. 음을 나타내는 호자와 뜻을 나타내는 호랑이 혹은 그렇죠, 호랑이 호자인데 범이 힘차게 소리치는 것에서 그렇죠, 호랑이가 힘차게 소리치는 것에서 부르짖다의 뜻이 됐다고 합니다. 뜻은 부르짖다, 음은 호, 병음은 허, 부수는 호랑이 호자, 범호자고요. 음과 뜻이 만나 이루어진 글자, 형성 글자입니다. 금문과 갑골문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배운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퀴즈는 총 3문제입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세요. 오늘 학습한 주요 내용입니다. 학습 정리를 통해 오늘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숙지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꼭 확인해 보세요. 이번 시간에는 문자 전문 용어 이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